저는 37살 기혼 여성으로 결혼 생활 5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 모두 자녀를 간절히 바라왔지만 여러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 아직 임신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옛말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표현이 있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이 행복하다 해도 그 이전에 겪었던 고난과 아픔까지 지워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도 있는데 이는 방법이야. 어찌됐든 목표만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의미예요. 심지어 과정에서의 잘못이나 실수도 좋은 결말로 덮을 수 있다는 식으로 들려서 솔직히 이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신혼 시절 남편이 예고 없이 IT 분야로 창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자금 마련과 대출 문제 등으로 육아를 시작하기엔 상황이 좋지 않았기에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그때 아이 계획을 세우자고 약속했죠. 초기엔 제 걱정이 기우였다는 듯 사업이 순조롭게 흘러갔어요. 2년 정도 흐른 시점에서 이제 사업도 안정권에 들어섰고 육아를 시작해도 괜찮겠다 싶어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임신을 준비하기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남편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탑은 쌓기 어려워도 무너질 땐 한순간이라더니 남편의 사업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고 심지어 우리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시댁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당연히 퇴직 계획도 임신 계획도 모두 수포로 돌아갔죠. 시댁 생활을 시작하면서 특히 시어머니께서 남편의 사업 실패를 전부 제 책임으로 돌리시더군요. 제가 사업 경영에 관여한 것도 아니고 저주를 퍼부은 것도 당연히 아닌데 말입니다. 물론 남편에게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유독 저에게만 화살을 돌리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었어요. 사실 남편이 창업을 결심했을 때 제가 말렸던 건 맞습니다.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이처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 대기업들조차 위태로운 마당에 섣불리 사업에 뛰어드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판단했거든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IT 업계에 창업한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는 건가요? 남편이 원래 주변 영향을 쉽게 받는 성격이라 또 누군가의 부추김에 넘어간 게 아닌가 의심스러웠죠. 남편이 속상해할까봐 말은 안 했지만 처음에야 유행으로 순풍을 탔다 해도 언젠가는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절대 망하길 바랐던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때 네가 반대하는 바람에 나쁜 기운이 쌓여서 이런 거 아니냐? 너 그 뒤에도 우리 아들 사업에 관련해서 뭐 사생활에서도 사사건건 시비 걸며 부정 타는 말만 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렇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속신앙을 맹신하는 분이셨어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무당을 찾아가 신점인지 뭔지를 보고 무당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분이었고 종교가 없는 제가 보기엔 그건 거의 집착 수준이었어요. 물론 무속신앙도 신앙의 한 종류이니 믿는 것까지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정도가 거의 집착 수준이었던 게 문제였죠. 어쨌든 잘잘못을 떠나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집까지 잃고 저도 남편도 힘들어진 건 사실이고 남편 역시 무속신앙을 맹신하는 사람은 아니었기에 제 편을 들어주며 방패 역할을 해주긴 했으나 기세고 말발센 시어머니에게 대적하기는 역부족이었죠. 게다가 그렇게 편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고 나중 되니 아예 시어머니가 남편이 없는 데서만 그러더라고요. 결국 서로 감정은 계속 쌓이고 쌓여 얼굴만 봐도 말다툼이 생기는 지경에 이르렀고 저는 차라리 제가 시어머니를 피해 다니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어요. 다른 사람들 업무까지 대신 처리해주면서 말이죠. 시댁은 소위 말하는 부자까지는 아니었어도 중산층 중에서도 넉넉한 편은 되었어요. 시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하셔서 남편과 아가씨 둘 다
고액 과외를 시켜주면서 음대를 보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되었고 지금도 특별한 직업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서 살고 있는 아가씨와 시어머니를 부족함 없이 부양할 정도는 되셨죠. 완전히 망해서 빈털터리가 된 거나 다름없는 남편과 저까지 얹혀 살고 있는데도 경제적으로 타격이 전혀 없으니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아시겠나요? 시아버지는 역시 평범한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 후 시어머니의 적극적인 권유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 거였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다 자기 덕이라며 시아버지 앞에서도 떵떵거리고 다니시는 분이셨죠. 시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거의 매일 무당을 찾아가 점과 사주를 보며 애구는 떨쳐내고 피해야 할 것, 나쁜 것들은 다 피하고 좋은 것들만 불러들였기 때문에 시아버지의 사업이 지금까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정작 시어머니는 돈 계산도 제대로 할 줄 모르시는 분인데 말로는 자고로 남편 내조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다라며 저에게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의 사업 성공 스토리는 진짜 결혼 전부터 수백 번을 들은 것 같네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의 사업이 자신 덕분에 성공해서 지금까지 굴러왔다고 진심으로 믿는 분이셨기에 시아버지가 벌어온 돈 전부가 당연히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당연하고 즐겁게 쓸 줄 아는 분이셨어요. 가사 도우미를 쓰는 것은 기본에 전담 미용사와 메이크업 아티스트까지 두면서 샵에 갈 필요도 없이 실장님을 집으로 불러서는 코디네이트까지 다 받아서 그렇게 바짝 꾸미고 거의 매일 열리는 사교 모임이나 점집에 가는 것이 어머니의 일과이자 삶의 낙이셨죠. 대기업 사모님보다도 더 화려한 삶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라면 하나도 제대로 못 끓이시는 분이 내조를 운운하다니 맞벌이 하면서 가게 경제 관리며 집안일까지 거의 도맡아 해온 저로서는 기가 막혔죠. 실제 아무것도 안 하고 누리기만 하는 시어머니가 대기업 사모님들보다 더 편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부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렇게까지 살고 싶진 않았어요. 아무튼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피부관리로 어머니는 피부관리사나 마사지사를 집으로 불러들여 관리와 마사지를 받으셨는데요. 피부관리나 마사지를 받을 때는 집에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심지어 시아버지조차도 어머니가 피부관리를 예약한 시간엔 집에 들어가실 수 없었죠. 어머니 말로는 본인이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인지라 피부도 상당히 예민한 체질이기에 조용하고 평온한 분위기에서 그 어떤 스트레스 받지 않고 관리를 받아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기에 집에서 벌레 기어가는 소리조차 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어떻게든 다시 돈을 모아서 시댁에서 다시 독립하는 것밖에 머릿속에 없었어요. 남편 역시 전공을 살려 학생들에게 개인 레슨을 해주는 알바를 구해 나름 열심히 했죠. 아버님께 말씀드리면 도움을 주시겠지만 그렇게 손을 벌리면 또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면서 사람을 괴롭히실지 상상도 안 갔기 때문에 그만큼은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복통을 호소하시길래 제가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등을 떠밀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셨는데 커다란 담석이 발견되어 이 정도면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남편과 엄마 수술비 이야기하는 걸 들으신 모양인지 나중에 단둘이 있을 때 그런 말을 하시더군요. 사돈댁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한다지? 네. 엄마 건강도 좀 안 좋으시고 해서 유명한 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너 수술비며 보호자며 돈은 있니? 네. 아니 그렇잖아. 사돈은 서울에 연고도 없고 지낼 데도 없을 텐데. 아, 돈도 없는 집안에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건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가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아니, 이거 말하는 것 좀 봐라. 뭐가 그렇게 성질을 건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저를 이거라고
물건 가리키듯 지칭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어요. 너 설마 우리 집 돈 끌어다 쓰려고 하는 거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님께도 아무 말씀 안 드렸어요. 거짓말하지 마. 네, 남편이라도 구슬려서 돈 뽑아내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님, 땡전 한 푼 없는 시골 인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받고 거처를 마련해? 시댁에 얹혀 사는 주제에 양심이 있어야지. 기회다 싶으니까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그러지.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 했는데, 아이고, 내가 오늘 아침부터 운세가 영 안 좋게 나오는 게 찝찝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네. 아이고, 엄마가 아파서 수술하시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저희 부모님을 돈 없다고 무시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자기 아들의 사업 실패로 제가 모은 돈까지 다 까먹어서 이렇게 된 것을 다 제 탓으로 돌리는 그 말을 들은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걱정 마세요. 10원 한 푼 아버님이나 남편에게는 안 빌릴 테니까요. 저는 그날로 짐을 싸들고 나왔습니다. 아빠께는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로 두 분 다 올라와 계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간병인을 쓸 처지도 안 되는데, 아빠 연세 생각하시면 하루 종일 엄마 간호는 어려울 테니 제가 연차와 휴가를 이용해서 하겠다고 잘 말씀드렸죠. 이번 예약일보다 며칠 일찍 올라오신 엄마와 숙박업소에서 지내고, 엄마 입원 후에는 아예 제가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전담 간호할 생각이었어요. 남편에게도 통보에 가깝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엄마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나만 믿고 서울로 올라오시라 한 거였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고향 집 근처 지역 대학병원을 알아봐 드리는 게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미안하다며 눈물을 글썽이는 저에게 엄마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지금 여러모로 힘들어서 시댁 눈치 엄청 보면서 살 건데 괜히 내가 자아파가지고 고민을 얹어준 것 같아서 내가 미안하지. 네, 걱정은 안 해도 돼. 난 우리 딸이 이 정도로 해준 것도 너무 고맙고 미안해.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어쨌든 엄마는 무사히 수술 받으실 수 있었고, 남편 역시 수술 당일에는 레슨을 보지 않고 저와 엄마의 곁을 지켜주었어요. 고향에서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시는 아빠는 그날 전기공사 예약이 있다며 어쩔 수 없이 고향에 머물러 계시다가 공사가 끝나면 바로 올라오기로 하신 상황이었죠. 솔직히 시어머니에게 시달린 게 워낙 많아 시댁에 좋은 감정이 있으리 만무했지만, 아버님이야 워낙 바쁘신 데다 원체 무뚝뚝하신 분이라 그냥 어려울 뿐이었고, 남편은 엄마의 수술 당일 집도를 해주실 교수님께 장모님 수술 잘 부탁드린다며 자기 비상금으로 모았을 게 뻔한 10만 원을 꺼내 식사라도 하시라며 난감해하는 교수님께 억지로 쥐어드리며 거듭해서 허리를 숙였어요. 철없는 부부는 분명히 있는 남자였지만 남편의 예술적이고 순수한 모습에 끌린 것도 저였으니까요. 진짜 남편의 순하고 착한 면 때문에 제가 그 수모를 다 견디고 산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 특별한 문제 없이 잘 회복되셔서 퇴원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하필 저는 그날 회사에 중요하고 급한 일이 생겨 엄마의 퇴원을 챙길 수가 없었고, 남편도 그날은 빠질 수 없는 레슨이 있어 갈 수 없었어요. 아빠도 일 때문에 바쁘셔서 엄마의 수술날 저녁에 잠깐 들렀다. 다음날 오전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엄마는 혼자서 퇴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몸이 아직 다 회복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었고, 저는 엄마에게 집까지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 회사 일 해결하고 갈 때까지만 시댁에 가 계시라고 했어요. 또 제가 엄마 퇴원하실 날짜에 맞추어 기력 회복하게 준비한 한약을 지어놓은 상황이라 한의원에 가서 한약을 찾을 겸 엄마를 태워드리면서 한약을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엄마를 제가 모셔다 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엄마에게 다짜고짜 찾아가라고 할 수는 없고, 시어머니가 오전에는 점을 보러 가셨다가 모임이 없는 날에는 내내 집에 계셨기 때문에 엄마와 마주칠 것이 뻔한 데다가 어쨌든 시부모님의 집이었기에 저희 친정 엄마이기는 해도 외부인을 말도 없이 부를 수는 없어서 아무리 싫어도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웬일이냐? 네가 전화를 다 하고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짜증이 묻어나오는 목소리에 당장 끊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아쉬운 건 저니까 어쩔 수 없이 꾹 참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모로 저도 남편도 지금 당장 엄마를 챙길 상황이 아닌데 아직 몸이 다 회복된 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무리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 여인숙 같은 데를 들어가 계시라 할 수도 없으니 몇 시간만이라도 어머니 댁에 계시게 해주면 감사하겠다고요.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죠. 아니, 이젠 하다 못해 네 엄마까지 우리 집에 기생시키려는 거니? 기생이라뇨?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사돈이 몸이 아파 수술을 받았는데 몇 시간도 양해를 못 해주세요? 제가 뭐 어머니께 병간호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여기가 어딘데 감히 그런 사람을 들여? 그런 사람이라뇨?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세요? 예? 그렇잖아. 방금 전까지 병원에 있었으면 온갖 세균이 득실거릴 텐데 내가 미쳤니? 그런 사람을 내 집에 들이게? 단 몇 시간이라도 안 돼. 여기가 무슨 여인숙인 줄 알아? 내 아들 부인이라서 너도 내가 겨우 참는 거야. 내가 얼마나 예민하고 연약한 몸을 가졌는데 어딜 감히 일 없다 못 들은 걸로 할 테니 다신 전화하지 마라. 나 바쁘다. 그리고 어머니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아예 차단해 놓은 모양인지 받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할까 하다가 지금 한창 레슨 중인 사람에게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 엄마에게 전화를 했더니 엄마는 제 말만 듣고 벌써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엄마의 면전에 차마 사실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던 저는 회사 일이고 뭐고 제가 가서 엄마를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지만 그 직후 바로 거래처에서 전화가 오는 바람에 거래처와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어 엄마의 문제를 잠깐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딸 자격도 없다고 욕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장 시댁에 얹혀 살면서 한시라도 빨리 그 집에서 탈출해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일을 아예 때려치우고 엄마에게 달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이 없어서 완전히 까맣게 잊고 있는 사이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딸 엄마, 지금 사돈댁 앞인데 벌써 도착했어?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시간이 이렇게 된 줄도 몰랐네. 미안해 엄마.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아니, 도착은 아까 했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엄마는 우물쭈물 말을 얼버무리셨어요. 마침 그때 일이 얼추 마무리가 되던지라 저는 엄마에게 끊지 말라고 당부하고 팀장님께 가서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 지금 바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양해를 구하고 퇴근 준비를 하며 엄마를 추궁해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짜 사람이 어쩜 그렇게까지 이기적이고 못돼 처먹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의 행패는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은 그렇게 했어도 엄마가 찾아가면 아무리 그래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사돈인데 집에 들어오라 해서 물이라도 한 잔 줄 거라는 시어머니가 그래도 일말의 인간성은 있는 사람이라고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겪어놓고 또 당하다니 제가 멍청했어요. 시댁에 도착한 엄마는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시어머니에게 문을 좀 열어달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대뜸 나 지금 피부관리 받는 중이니까 가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당장 거기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데다 컨디션이 좋지 않아 어지러움증까지 오셨고
짜증을 내는 시어머니에게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 물 한 잔만 내어주면 잠깐만 앉아 있다가 몸을 추스러서 어디 카페 같은 데라도 가 계시겠다고 했어요. 퇴원하면서 챙겨온 짐이 꽤 되는데 몸이 좋지 않아 이걸 다 들고 돌아다니기엔 힘들다며 양해를 구하려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일갈했다는 겁니다. 아이, 아줌마가 미쳤나? 어디? 그럼 병균 득실거리는 물건을 내 집에다 두려고 해요? 어차피 별것도 안 들었을 텐데 대문 앞에 놓고 가던가. 보나마나 튼튼하고 낡은 구질구질한 것들밖에 안 들어있을 텐데. 아, 누가 훔쳐가지도 않겠구만. 저희 엄마가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시어머니가 인터폰 너머로 자기 할 말만 하고 인터폰을 끊어버리자 어쩔 줄을 모르고 초인종을 다시 눌러보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번엔 시어머니가 더 큰 소리를 지르며 아우 진짜 교양 어디에 두고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남한테 피해를 주냐고. 나 지금 피부 관리 받고 있는데 주름이라도 하나 더 생기면 사돈이 책임질 거야? 관리 한번 받는데 돈이 얼마인지 알아? 어? 댁 같은 촌부들은 감당 못할 가격이라고. 오늘 나 스트레스 받아서 효과 없으면 돈 물어줄 거예요? 어? 그럴 돈도 없잖아. 라고 말하며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 하고 난리를 쳤답니다. 너무 당황한 엄마는 대꾸 한번 제대로 못한 채 멍하니 서 계시다가 그 컨디션에 무거운 짐을 들고 어딜 갈 수도 없고 저도 일이 너무 바빠 보여 차마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집 앞에 쭈그리고 앉아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날이 쌀쌀해지고 다리도 저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게 창피해서 어쩔 수 없이 저에게 전화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억울하고 서럽고 또 엄마에게 미안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엄마, 지금 바로 여러분 보낼 테니까 거기 그대로 있어. 마침 남편도 레슨이 끝날 시간이었기에 저보다는 남편이 빨리 도착할 것 같아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엄마가 지금 몸도 안 좋은데 문전 박대당해서 시댁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계신다고 설명해 줬어요. 남편도 그 이야기를 듣고 기겁해서 지금 당장 시댁으로 가겠다고 말했어요. 저도 전화 끊고 바로 그쪽으로 가겠다고 엄마 좀 잘 챙겨달라고 말하고 바로 급하게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정신도 없이 시댁에 도착했어요. 남편과 엄마는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간 건지 현관 앞에는 아무도 없었죠. 막상 엄마가 안에 들어가 계신다는 생각이 드니 다른 걱정이 또 생겼어요. 시어머니를 향한 서운함과 분노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아 있었지만 사실 지금 당장 저와 남편이 시댁에서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뿐더러 어쨌든 남편에게는 엄마인데 싸움이 크게 나게 되면 어쩌나 하는 현실적인 문제였죠. 통화할 때 남편도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부린 행패에 정말 화가 많이 난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일은 벌어진 걸. 그리고 몸이 아파 수술까지 한 저희 엄마를 이렇게 함부로 대했다는 사실만큼은 저도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했어요. 그동안 제가 남편 생각해서 참고 참아왔던 순간들이 시어머니에게는 저와 저의 가족이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처럼 받아들여져 행패가 점점 심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앞으로 이 집에서 계속 살면서 시어머니의 시비가 더 심해지고 더 껄끄러워지더라도 최악의 상황에서 쫓겨난다고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제가 엄마의 편이 되어 지켜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헐레벌떡 안으로 들어가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엄마는 당황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계셨고 남편은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잔뜩 격양된 모습으로 안방 문 앞에 서서 빨리 문을 열라고 문을 두드리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정황상 시어머니가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계신 듯 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아니, 내가 집에 오면서 전화할 때까지만 해도 피부 관리 받는다고 하시던 분이 집에 도착해서 장모님 모시고 들어오니까 없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도 집이라고 그러셨는데. 엄마, 시어머니 나가는 거 봤어? 차라던가? 아니, 나도 못 봤는데. 그래, 엄마가 분명히 인터폰으로 대화까지 나누셨는데. 아, 몰라. 그래서 장모님이랑 들어오니까 집안에서는 인기척도 없고 사람은 찾지도 없고 이상하잖아. 그래서 안방 문을 열어봤더니 문이 잠겨서 안 열리는 거야. 지금 어머니가 안에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런 대답도 없어. 어머니, 안에 계세요? 소용없어. 당신 오기 전부터 나랑 장모님이 20분째 문 두드리면서 부르고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럼 119를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저도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했어요. 남편 역시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어머니를 부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119를 불러야 하나 고심하는 눈치였죠. 이상하잖아요.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피부 관리 받으신다고 통화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런 기척도 없다니요. 혹시 관리받다가 무언가 잘못돼서 쓰러지신 건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엄마도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사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하셨고요. 남편이 막 119에 전화를 걸려던 찰나 제 머릿속으로 퍼뜩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여보, 근데 어머니 피부 관리 받는 중이셨으면 관리사가 같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 사람은 지금 어디 갔어? 엄마는 집 밖으로 사람 나가는 걸 못 봤다는데 그럼 관리사도 안방에 같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네. 그러면서 남편은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엄마의 이야기로는 집 밖으로 사람도 차도 나간 적이 없다고 하고 분명히 직전까지 사람이 둘이나 있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데다 안방 문은 잠겨 있고 너무 수상쩍은 부분밖에 없었던 거죠. 남편은 저와 엄마에게 잠시 기다려 보라고 하더니 현관 밖으로 나가 안방 창문 쪽을 기웃거리고는 돌아왔어요. 어때? 뭐가 보여? 내가 지금이라도 119 부를까? 아니야. 있어봐. 남편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전 진짜 어머니에게 무슨 큰일이 생긴 거 아닌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낯빛이 파랗게 질린 남편은 2층으로 올라가 창고에서 공구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야? 왜 그러는데? 있어봐. 남편은 그렇게만 말하고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공구함을 열어 전동 드릴을 꺼냈어요. 그리고 안방 문을 해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엄마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변화에 어안이 벙벙해서 바라만 보고 있었죠. 어머니에게 진짜 무슨 일이 생긴 거라면 일단 문을 해체하고 들어가더라도 경찰을 먼저 부르는 게 맞는 순서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남편은 침착하게 문의 핸들 부분에 나사를 전동 드릴로 해체했고 손잡이가 완전히 분리되고 나서야 문을 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저는 남편의 낯빛이 파리하게 질렸던 것도 뭔가 굳은 결심을 한 사람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것도 이해가 됐죠. 방 안에는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와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둘 다 당황해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진짜 무슨 얼음땡이라도 하는 것처럼 다 굳어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남자는 남사스럽게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안방 드레스룸 행거 뒤에 숨으려고 하고 있더군요. 분명히 어머니는 피부 관리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피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들은 보이지도 않았고 침대 위에는 무슨 신혼 첫날 밤 이벤트라도 한 것 마냥 붉은 장미꽃잎이 마구잡이로 어질러져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가끔 어머니가 관리받고 나신 뒤에는 향초나 꽃잎 같은 게 쓰레기로 잔뜩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머니는 그게 아로마 테라피라고 둘러대셨던 게 기억이 났죠. 피부 관리를 하는 관리사나 마사지사가 저런 모습으로 일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자기 아들뻘의 새파랗게 어린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가족들이 다 같이 사는 자기 집 안방에까지 남자를 불러들여서요.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어머니도 자신이 변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어쩌지도 못하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저러고 있었던 거겠죠. 안방 창문이 방범창이라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 수도 없었을 거고요. 어머니, 이게 대체 다 뭐예요? 남편이 고함을 치며 어머니를 추궁했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야 어머니의 입에서 이실직고를 들을 수 있었어요. 사실 그동안 피부 관리니 메이크업이니 머리 손질이니 마사지니 하는 것들은 반쯤 핑계였고 그때마다 남자를 불러들여 불륜을 저지르고 계셨던 거예요. 새파랗게 젊은 애들을 집으로 끌어들여 용돈 명목으로 돈을 주면서 이런 짓거리를 벌이고 계셨던 거죠. 그동안 시아버지가 쇠가 빠지게 번 돈을 본인 외모 관리비 명목으로 엄청나게 지출했던 게 어머니가 젊은 남자들에게 쏟아부던 돈이며 선물 비용이라니. 정말 시아버지가 들으시면 뒷목 잡고 쓰러질 만한 일이었던 거죠. 세상에 요즘 시대에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지만 자기 남편과 같이 쓰는 안방에서 버젓이 이런 짓을 할 정도로 간이 클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나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야. 처음에는 진짜 마사지랑 피부 관리만 받았어. 그런데 같이 있고 젊은 남자가 하니까 그렇다 보면 하나도 여자한테 막 설레고 그러지 않겠니? 젊은 남자가 내가 그렇게 좋다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해? 어머니는 그런 식으로 말하며 자신의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정당화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돈을 준 것도 관리를 받는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실제로 지출되는 돈이 없으면 시아버지께서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랬다는 이상한 핑계까지 대셨죠. 네,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해줘. 응? 이제 두 번 다시 내가 진짜 두 번 다시 이런 짓 안 할게. 이 남자하고도 당장 헤어질게. 그러면서 어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싹싹 빌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둘째치고 남편에게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였죠. 어머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변명이라고 하세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 어떻게 아들뻘 되는 남자를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이고 아가, 너는 내 마음 이해하지. 내가 그동안에 정말 미안했어. 오늘 사돈댁에게도 내가 차마 못할 짓을 했어. 내가 이러고 있는 거 들킬까봐 어쩔 수 없이 그랬어. 이해해줘. 너도 남편 있고 가정 있으니 가정을 파탄내고 싶지 않을 텐데 날 이해할 거야. 그치? 저는 그렇게 말하며 울먹거리는 어머니 앞에서 씩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늘은 너무 바빠서 아침에 운세를 미처 못 보셨나 봐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는데 너무 통쾌하고 고소해서 하마터면 그 심각한 와중에 웃음이 나올 뻔했지 뭐예요. 남편은 곧장 회사에 계시는 아버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급한 일이라는 말에 헐레벌떡 달려오신 아버님 역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황당해서 말을 잇지 못하셨죠. 남편도 도저히 자기 입으로는 지금 일을 설명 못하겠다고 저에게 설명을 대신 부탁해서 저는 아버님께 지금까지 제가 당했던 일, 그리고 엄마에게 오늘 했던 짓, 그리고 그동안 어머니가 관리받는다고 하면서 젊은 남자들에게 돈을 줘가며 불륜을 저질렀던 것 등을 상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당연히 아버님도 난리가 나셨어요. 그때까지도 방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남자에게 상간죄 소송을 낸다고 엄포를 놓으시는 것은 물론 이런 여자와는 단 한시라도 같은 공간에서 살 수 없으니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어머니의 옷장을 여러 옷가지를 다 꺼내 집어던지면서 화를 내셨죠. 어머님은 제발 내쫓지만 말아달라며 아버님께 싹싹 비셨지만 소용없었어요. 이혼은 꿈도 꾸지 마.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혼해주고 재산 분할을 해줘? 어디 한번 거지꼴로 살아봐. 감히 내가 번 돈으로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더니 절대 용서받을 생각도 말고. 그렇게 어머니는
무일푼으로 쫓겨나셨어요. 저와 남편은 지금 새 아파트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요? 솔직히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저도 모릅니다. 돈도 없는 나이 든 여자를 그 젊은 남자들이 챙겨줄 리 만무하고, 남편 이야기로는 외가 쪽 친척집들을 전전하신다는데 그마저도 반겨주는 곳이 없어 떠돌고 계신다더군요. 안쓰럽다고 느끼기엔 어머니가 저지른 일들이 너무 크고 많아서 지금 저희 가족 중 누구도 그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잊고 싶은 흑역사로 치부하고 있죠. 시아버님께서는 몇 년 전부터 어머니가 달라고 조르시던 아파트를 저희 부부 공동 명의로 증여해 주셨어요. 돌이켜보니 어머니가 그 아파트를 집요하게 원하셨던 것도 세입자 내보내고 남 눈치 안 보고 불륜 장소로 쓰려던 게 아닌가 싶네요. 뭐 진실은 본인만 알겠지만 말이에요. 시아버님은 아파트 증여하시면서 남편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다시는 사업한다고 설치지 말고 이제 며느리 말 잘 듣고 네가 잘하고 좋아하는 음악이나 하면서 살거라 라고요. 이 아파트까지 날려버리면 그땐 너도 안 본다며 단단히 다짐도 받으셨죠. 시아버님께서는 이제 이 집에선 못 살겠다고 하시며 집을 정리하고 이사 가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아버님은 사실 어머니의 외도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셨대요. 자식들도 다 성인이 됐고 노년에 괜히 이런 일로 가정을 시끄럽게 만들기 싫어 모른 척하고 계셨던 거죠.